그러면 이제 원시지구의 환경 얘기를 해볼게. 원시지구 환경. 자, 원시적인 지구. 이때는 어느 정도 시기냐면은 지구가 생성되는 과정을 잠깐 보면은 성운. 우주에 떠 있는 성운들, 먼지 덩어리들이 뭉쳐지면서 가운데 태양이 생겨요. 태양이 생기는데 태양이 생기는 과정 중에 이게 안으로 수축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회전력이라는 게 생겨요. 회전력. 완벽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수축되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툭 틀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미는 힘이 발생하니까 계속 빨라지고 점점 빨라져요. 엄청 빨라지면 붕붕붕 빨라지는 거지. 자, 어떤 물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되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원심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쭉 옆으로 뭔가 물질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수평 방향으로 뭔가 물질들이 쭉 퍼져나간 게 지금 우리의 행성의 모습이 된 거야. 근데 무거운 물질들은 태양 주변에서 녹아가지고 암석 성분들은 녹아가지고 태양 주변에 붙어 있고요. 기체 성분은 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저쪽 목성형 행성들은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지구형 행성들은 태양 가까이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에 그렇게 생겨난 지구가 지금 현재의 지구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지구보다 10분의 1 크기, 요만한 크기였단 말이야. 요만한 크기였던 지구가 또 다른 요만한 크기의 어떤 물질과 꽝 합쳐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해서 점점 커진 게 현재 지구의 모습이야. 그러면 원시지구라는 건 어떤 상태냐? 현재 지구의 모습과 크기는 매우 비슷한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도 미행성들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식어서 이제 뭐가 겨우 만들어진 거야? 이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이 겨우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지각이 만들어졌지만 이 땅은 여러분들 흙 같은 거 가져다가 흙은 고치잖아. 흙을 액체로 만들 수 있냐? 몇 도까지 올리면 될 것 같아? 한 2, 3천 도 올려야 돼요. 2, 3천 도가 녹는 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막 지각이 만들어졌다는 건 2, 3천 도보다는 조금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한 1500도야. 한 1500도까지 지구가 식어. 그럼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1500도. 1500도인 상태에서 지각이 막 만들어지고 더 식어와서 지구가 몇 도? 100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어야 드디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바다라고 하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왜? 물에 끓여지면 몇 도니까? 100도 이상, 100도니까. 만약에 지구가 100도보다 높다면 모든 바다가 다 증발해서 바다라고 하는 액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원시지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일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는 건 100도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각이 있고 바다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막 식고 있는 중이니까 온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야. 100도 조금 아래쪽입니다. 여기 대기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대기 성분으로 자, 이 수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H2라던가 아까 말한 메탄가스, 메테인가스라던가 암모니아, 그지? 이런 것들 H를 포함한 것도 뭐 있죠? H 포함한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H2O, 그다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뭐가 대부분이냐? H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대기를 많이 포함하고 대기 중에 성분으로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 원시 지구 상태의 대기는 어떤 물질이냐? 이거를 환원성 대기라고 합니다. 환원성 대기. 자, 환원 다시 나옵니다. 환원. 환원은 수소는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뭐한 거? 산소는 잃어버리고 수소나 전자는 뭐한 거? 얻은 거잖아. 봐봐. H2 수소끼리 붙어있는 거잖아. 수소 얻은 거지. CH4 탄소가 수소를 얻은 거지. N이 수소를 얻은 거잖아. 산소가 수소를 얻은 거잖아. 그래서 환원성, 수소를 얻은 환원성 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시 상태의 대기는 환원성 물질로 되어 있는 대기구나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많은 번개
번개라는 것도 많이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자외선 같은 거, 자외선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도 그대로 지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땅속 또는 물속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화산 폭발, 화산 폭발 활동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원시 지구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얘기인데, 그 생명체의 구성 원소가 CHONP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생명체 구성 원소들이 필요하지. 그 이때 생명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탄소는 누가 공급한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탄소 어딨냐?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있죠. 특별히 이 메탄가스가 이 탄소의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질소의 공급원은 누구였을 것이다? 바로 암모니아가 질소의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기 현재 우리의 대기에는 메탄가스 겁나 많네. 아니지. 암모니아 가스 겁나 많네. 메탄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겁나 많았다면 지금 냄새가 겁나 많이 날 거예요. 암모니아 냄새. 사실 이런 것들은 현재는 많이 존재하지 않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체로 다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뭐는 많아? 질소, 그다음에 산소가 생겨났죠. 질소하고 이건 78%고요. 21%야. 요거만 해도 99%입니다. 그렇죠? 없던 산소가 막 생겨났잖아. 생명체가 탄생해서 이제 막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생겨나면서 산소가 나중에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원시지구는 이런 상태였고 각각의 역할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원소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했구나라는 게 원시지구의 환경을 좀 예측해 본 것이 되는 거고요. 자, 화학적 진화에서 자, 방금 말한 이런 물질들은 유기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무기물이에요. 일단 무기물과 유기물이 뭔지부터 잠깐 설명할게. 유기물과 무기물. 그냥 용어만 본다면 기가 없다. 얘는 기가 있다 뜻이야. 기가 없다. 기가 있다. 그럼 기는 뭐야? 기. 선생님은 지금 기운이 있냐 없냐? 기운이 있지. 기운이 있다는 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뿜어내려면 선생님이 뭐를 섭취해야 되는 거야? 밥, 음식물이죠. 아까 말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걸 태워가지고 에너지, 기를 낼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기물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뭔가를 태울 수 있다는 건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 연료. 자, 연료는 CH5로 구성되어 있는 지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또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 CHON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1바, 2바, 3바가 뭐야?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가 기를 낼 수 있는 것들인데 모든 것들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탄소라는 게 들어있죠. H하고 O도 들어있지만 H하고 O는 누가 공급해? 물이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기물과 유기물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거는 그냥 탄소다라고 해요. 탄소가 있냐 없냐. 탄소가 있더라도 이게 타냐 안 타냐. 즉 연소라는 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연소, 태울 수 있냐 없냐. 또는 호흡이라는 걸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을 밖에서 일어나는 건 연소라고 하고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 호흡이라고 하잖아. 호흡이나 연소가 일어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자, 무기물은 탄소가 있긴 있죠. 여기 탄소, 메테인 가스, CO2, 탄소 보이죠? 하지만 이 메탄가스나 CO2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잠깐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타냐? 이산화탄소를 태울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 이산화탄소는 이미 타고 남은 물질이 아닙니까?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태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걔는 유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무기물은 대부분 탄소가 없는 물질이지만 예외적인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예외적인 물질인 거지.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C6H12의 O6 같은 포도당 같은 이런 물질들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화학적 진화의 첫 번째 스텝 1,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런 무기물들로부터 아주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요. 밀러의 실험.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뭘 갖다 놓고 환원성 대기에 해당하는 메탄가스와 무기물입니다. 메탄가스와 암모니아와 수소하고 뭐 H2O 물 같은 이러한 환원성 기체들을 갖다 놓고 나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요. 방전관.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방전관 속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나서 빠직빠직한 다음에 식혀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나 봤더니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아미노산이 아까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도 있고 COOH라고 하는 카르복실산기도 있고 탄소하고 수소도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정리하면은 탄소도 있고요. 수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네요. 이러한 CHON을 다 갖고 있는 유기물이거든. 아미노산. 이런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지더라. 아, 화학적 진화가 맞구나.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걸 실험실에서 성공을 시킨 겁니다. 실험에서 성공시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밀러의 실험은 책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실험이잖아. 그래서 이 실험 장치가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다? 간단한 유기물이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화학적 진화가 이제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유기물 복합체, 원시 세포, 생명체 탄생까지 쭉 연결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거만 하자. 실험 장치. 이 방전관 안에다가 요 환원성 기체를 요 방전관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빠지직 이렇게 방전을 일으키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이 있을 텐데 이 물질을 유자관이라고 하는 이 관에다 모읍니다. 여기는 액체가 차 있어요. 이 유자관에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 이러한 아미노산 같은 물질이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겠지. 이게 원시 바다입니다. 원시적인 바다에 유기물들이 쌓이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화시킨 거야. 근데 오기 전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물질들이 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거기 뭐라 쓰냐면 냉각수를 집어넣고 빠지는 냉각수가 되는 거야. 냉각수라는 걸 통과시키고 냉각수. 뭔가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냉각수에 의해서 차가워져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냉각수는 왜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었냐? 자, 번개가 빠직 치면 물질들이 어디 만들어지냐? 공기 중에 만들어지겠지. 공기 중에 만들어진 그 아미노산은 아직도 공기 중에 떠 있는 거거든. 이게 바다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얘가 바다로 들어오려면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돼. 비를 갖다가 모식화시킨 게 냉각수예요. 차갑게 만들어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거기다가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자관에 아미노산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물을 끓이죠. 물을 막 끓여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하는 장치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물을 끓이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에너지를 좀 공급하고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함께 공급하는 장치로 물 끓이는 장치가 이용될 거예요. 정리하면 플라스크 속의 혼합기체는 뭘 의미한다? 원시 대기를 의미한다. 전기 방전은 번개와 같은 원시지구의 고에너지를 의미한다. 냉각수는 냉각장치를 통과한 이후 물은 뭘 의미한다? 원시지구에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유자관에 고인 물은 뭘 의미한다? 원시적인 바다를 의미한다. 또 포인트 하나, 둘, 셋, 전기 방전 넷 가지.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래프 보게 되면 암모니아가 쭉 떨어지면서 아미노산이 쭉 올라가는 것만 체크를 했죠. 암모니아가 이게 쭉 떨어지면서 아미노산이 쭉 만들어지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뭐 사이아나스토나 알데하이드 같은 물질은 중간 물질이에요. 중간 물질. 다시 말해서 암모니아가 바로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아나스토나 알데하이드가 되었다가 아미노산이 되거든. 중간 물질로 중간에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죠. 왜? 중간 물질이니까.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중간 생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물어보지 않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물질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문제풀이를 쭉 해봐야 돼.